안녕하세요. 주식소녀 팀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월가의 영웅 마지막 시간이에요. 18장부터 20장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8장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폴라로이드가 고가 143.5달러에서부터 기나긴 하락 행진을 계속하여 3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폴라로이드 주주들은 틀림없이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폴라로이드는 우량주로 통하는 내실 있는 회사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매출과 이익이 폭락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얼마나 과대평가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우량 기업은 반드시 회복하는 법이야.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 겁에 질려 우량주를 던진다면 분별 없는 짓이지. 주가가 75달러 선을 깨고 더 내려갔을 때는 어땠을까? 더는 안 내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50달러 선이 무너졌을 때에는 남은 한 명 정도나 이 말을 되풀이했을지 모른다. 한때 잘 나가던 이 주식은 1년도 안 되어 143.5달러에서 14.13달러까지 내려갔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더는 안 내려갈 것이라는 속설이 맞는 말이 되었다. 바닥에서 잡을 수 있어. 바닥 시세에서 주식 낚시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지만 대개 낚이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이다.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칼이 땅에 꽂혀 잠시 부르르 떨다가 멈춘 다음에 잡는 편이 낫다. 빠르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을 수밖에 없고 뜻밖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한 뒤에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2~3년이 걸리지만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 오르지 못할 거야. 만일 내가 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스바루가 이미 20배 오른 뒤에 이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바루의 기본을 점검해 본 뒤 나는 당시 주가도 여전히 싸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입했고 이후에 7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요점은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여전히 타당한 스토리와 이익 개선이 진행 중이고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더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속설 때문에 이 주식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식이 2배로 뛰었을 때 매도하라고 고객에게 권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절대로 심루타 종목이 나올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느 주식이 10배로 뛰고 어느 주식이 5배로 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의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뿐이었다. 고작 주당 3달러야. 어차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우연히 3달러짜리 주식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50달러짜리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겠군. 내가 지난 20년 동안 투자 업무에 종사한 뒤 마침내 깨달은 사실이 있다. 50달러에 샀든 1달러에 샀든 주식이 휴지가 되면 무일푼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주가가 내리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저가주도 고가주만큼 위험하다. 1000달러를 43달러짜리 주식에 투자했든 3달러짜리 주식에 투자했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잃는 금액은 마찬가지다. 결국 회복될 거야. 수천 개의 파산 기업, 파산을 면했어도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 회사, 사상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려운 법이지. 화차 운송량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1979년에 최고 95,650까지 올라갔던 운송량이
1981년에 최저 44,800까지 내려가자 깜짝 놀랐다. 이러한 수치는 17년 만에 최저치였으므로 더 이상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1982년에는 17,582로 떨어지더니 이듬해인 1983년에는 5,700까지 더 내려갔다. 한때 활기 넘치던 업종이 무려 90%나 쇠퇴한 것이다. 어느 때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만 칠흑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번 짓밟힌 주식은 오르면 팔겠다고 작정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법이 없다. 나는 주식을 더 매입할 만큼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려고 애쓴다. 걱정 없어. 공익사업주는 안정적이야. 값비싼 원자력 발전소에서 빚어지는 경제 및 규제 문제로 인해 이른바 안정적인 공익사업주도 저축대부조합이나 컴퓨터 주식처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전력회사의 주식도 10배를 오르내릴 수 있다. 공익사업주도 투자자의 선택 능력이나 운에 따라 크게 벌 수도 있고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종목이 된 것이다. 기업의 승리는 역동적이다. 그리고 전망은 언제든지 변한다.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멋진 사건을 기다리다 지쳐 그 종목을 포기하고 주식을 매도하면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던 사건이 일어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매도 후 번영이라고 부른다. 내가 그동안 번 돈 중 대부분은 투자한 지 3, 4년째 되는 주식에서 얻은 것이었다.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애초에 매료시켰던 스토리에도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주식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대박 종목을 더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고 머지않아 수억 수조 달러를 손해봤다며 자신을 책망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쁜 이유는 이로 인해 손해를 만회하겠다고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을 사게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대개 손실을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이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자. 앞에서도 보았지만 제2의 아무개가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홈데포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놓친 후에 대신 제2의 홈데포라고 불리는 스카디스의 주식을 샀다면 10중 8구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홈데포는 기업 공개 이후 25배 올랐지만 스카디스는 겨우 25에서 30%가량 상승하며 같은 기간 시장 상승률보다도 뒤처졌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원조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라도 사는 편이 제2의 아무개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주가가 올랐네. 내 말이 맞잖아. 주가가 내려갔어. 내가 틀렸나 봐. 엄청난 투자의 오류 하나를 지적하라면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생각을 들겠다. 그러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이번에는 투자를 잘못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른 종목은 보유하고 내린 종목은 매도한다. 결국 10달러에서 12달러로 올라간 주식은 계속 보유하면서 10달러에서 8달러로 내려간 주식은 처분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 투자자는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는 것이다. 20% 이익을 목표로 삼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가격에 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낮은 가격에 사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19장 선물, 옵션, 공매도. 나는 평생 투자하면서 선물이나 옵션을 매입해 본 적이 없다. 천천히 돈 버는 것이 불만인 소액 투자자들이라면 옵션이 지닌 막대한 수익 가능성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빠르게 돈을 날릴 뿐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점은 옵션 매입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회사가 번창하면 그 보상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만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1달러를 벌면 누군가 1달러를 잃고 결국 극소수가 모든 이익을 독차지한다. 투자자가 주식 한 주를 매입하면 그 주식이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도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은 가치가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투기로 자본을 공급한 덕에 IBM,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반면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선물 옵션 시장에는 국가 경제에서 건설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이 단 한 푼도 없다. 단지 경솔한 사람들로부터 신중한 사람들에게로 막대한 자금이 이전될 뿐이다. 워렌 버핏은 주식 선물 옵션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이에 공감한다. 공매도 거래자는 빌린 물건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고 대신 같은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사서 돌려주어 그 차액을 챙기려고 한다. 공매도한 주식이 상승한다면 주가에는 천장이 없으므로 이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 있다. 공매도한 주식은 항상 무한히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공매도를 하려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하고 주가가 내리지 않거나 심지어 오르는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하다. 20장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 좋은 상품을 보유하는 한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서든지 버틸 수 있다.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고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 나가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하루 거래량 2억 주가 하루 거래량 1억 주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며 유동성 높은 시장이 월등히 유리하다고 말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중 한 번 이상 주인이 바뀐 주식의 비중은 무려 87%였다. 1960년대에는 하루 거래량이 600에서 700만 주가 일상적이었고 주식 회전율은 연 12% 정도였다. 1970년대가 되자 하루 거래량 4천에서 6천만 주가 정상 수준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에는 정상 수준으로 평가되는 하루 거래량이 무려 1억에서 1억 2천만 주였다. 이제는 하루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매일 주식을 사고 파는 나도 이러한 거래량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대박을 내는 종목들은 여전히 3에서 4년 보유한 종목 가운데서 나온다. 이러한 거래 습관에 물든 거대 투자자들은 주식 중개인들이 좋아하는 단기 트레이더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렌터카 업체에 빗대어 렌터 주식시장이라고도 부른다. 이제는 오히려 아마추어가 신중하고 전문가들은 경박하다. 시장을 북돋기도 하고 안정시키는 주체는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다. 나는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를 매일 듣는다. 에이즈 때문에 망하고 가뭄 때문에 망하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망하며 예산 적자 때문에 망하고 무역 적자 때문에 망하며 달러 약세 때문에 망한다고 말한다. 지친다. 차라리 달러 강세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지난달부터는 부동산을 걱정하더니 이번 달에는 오존층을 걱정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을 믿는가? 지금이야말로 근심의 벽이 제일 높은 데다 매일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때 인간의 본성, 자본주의, 국가, 미래의 번영을 전반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나의 강한 신념을 흔들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월가의 영웅 이 두꺼운 책을 드디어 마치게 되었어요. 이 책 한 권 다 같이 공부하신 우리 주식소녀 팀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주식 투자의 기술 이 책을 진도 나갈 거예요. 이 책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식소녀 팀원 여러분들과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시간표 짝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공부를 비롯해서 하루 시간표를 어떻게 짜서 실천하고 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거의 12과목 정도를 공부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이 있었고 또 음악, 미술, 체육, 기술, 도덕, 가정 또 뭐 있었죠? 등등 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런 거 다 안 하고 주식 공부 하나만 하려고 해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는 등교 시간이 있고 회사에는 출근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등교를 학생들에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거나 회사에서 출근을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알아서 잘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배움이라든지 일의 계획성을 가질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회는 시간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시간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요. 아마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이걸 24시간 중에 어디다가 끼워 넣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는 오래된 습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혹은 눈이 안 떠지는 날은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컨디션에 따라서 보통 2,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밤새 움직임이 적었던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라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하는데 보통 이때는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몸이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낄 때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요. 주식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24시간 중에 어디에다 끼워 넣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 혹은 퇴근 후, 주말 등 언제가 좋을지 찾아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저도 다양한 시간대에 테스트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방해 요소가 제일 적은 시간대가 언제일까?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일까 하고요. 그리고 간혹 직장 시간이 달라진다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찾는 거예요. 어디에다 끼워 넣지? 하고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을 하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결과인데요.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밥 먹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해요. 밥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지만 밥을 매일 먹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요. 일단 10분이든 30분이든 부담 없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재밌어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것으로 시간표를 짜두면 혹시 못하는 날이 생겨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 3회로 짠다? 한 번 못하는 날이 생기면 공부하는 날이 주 2회가 되잖아요.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하루 걸러 이렇게 하면 습관으로 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하는 거로 짜요. 최근에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어디에다 끼워 넣지? 매일 생각하면서 한동안 이 시간, 저 시간 해보고 지금은 시간대를 정해서 데일리로 하고 있어요. 저녁 먹기 전 시간대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또 제 생활 패턴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루 중에 어딘가에는 꼭 끼워 넣을 거예요. 우리 주식소녀 팀원분들도 주식 공부를 비롯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끼워 넣기 해보세요. 은근 재밌답니다. 하루 시간을 오롯이 내가 컨트롤하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인생이고 우리 삶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인생은 오늘 하루예요. 그럼 제주 영상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한 마리 또 올라오면 좋겠다. 금방 잡혔네요. 금방 잡혔어. 잘 밀려 이렇게 파도 있을 때. 아, 바람 많이 불 때요? 아, 그거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많이 잡는 사람 두 마리 되고. 오, 여기 자세히 봐봐. 밑에는 입이 위엔 짧네. 밑에는 긴데. 두 마리가 얇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완전 하는 거 있어. 너무 다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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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힘들어해. 먹는 음식. 올라가자. 입이 빨개. 바람 부는 날은 불을 잘 켜고 아, 그렇구나. 안 가고 죽었어. 이거 죽으려고 너무 재밌는 거 같다, 오늘. 내일 좋은 저녁 있으면 좋겠는데. 음.